단맛은 나는데 칼로리는 없는 스테비아도 있고 자일리토도 있고 어떤 게 더 좋나요? 체중 감소와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다. 뭔가 암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. 유익균을 좀 파괴한다. 그런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최영주 당당내과 의원 최영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이 올라와가지고요. 대체당 먹어도 괜찮을까요? 환자분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뭐 스테비아, 뭐 이런 대체당, 자일리톨 이런 거 먹으면 괜찮나요? 좋은가요? 뭐 이런 것들. 그러니까 결국 단맛은 나는데 칼로리는 없는. 그러니까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의미죠.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칼로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. 단맛을 엄청 강하게 만들어놔서 그 정도 단맛을 요리에 넣을 때 그 정도 양만 쓰면은 거의 칼로리가 제로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쪽도 좀 분류를 해요. 아예 칼로리가 거의 제로에 넌 칼로릭 스위트너라고 하고요. 아니면 설탕보다 좀 덜한 그래서 로우 칼로리 스위트너라고 얘기를 하고요. 보통 넌 칼로리는 이제 인공 감미료. 그래서 우리가 합성해서 많이 쓰죠. 그래서 뭐 아스파탐 이런 것들. 그리고 로우 칼로리 스위트너는 주로 이런 그 자일리톨 같은 그런 쪽에 속합니다. 자, 그럼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또 시판이 되고 실제 우리가 많이 마시는 제로콜라니 뭐 어디 뭐 막걸리니 뭐 사실은 많이 아마 환자분들 슈퍼 가서도 쓱 보시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예. 자,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떨까? 라는 게 이제 오늘의 얘기겠는데 사실 그렇게 식품별로 뭐 비교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. 우리가 가장 근거로 두는 거는요. RCT라 그래가지고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의 약자예요. 그러니까 대조군, 비교군을 잡고 추적 관찰 기간 동안 관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런 연구들 다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 대체당이 괜찮다,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대체당에 대한 연구는 그런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대체당을 먹었을 때 당뇨인들이 먹었을 때 체중 감소와 그로 인한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다. 그거를 입증한 RCT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대체당이 뭔가 암을 유발하거나 뭔가 먹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. 이것도 연구가 없습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동물 실험 내지는 그리고 그저 관찰 연구에 불과한 몇 가지 연구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은요. 미국 당뇨병학회도 그렇고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그렇고 대체당을 청소년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. 하지만 당뇨인들이 너무너무 단 거를 너무 먹고 싶은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때는 먹어볼 수 있다, 시도해볼 수 있다고 돼 있고요. 대체당에 대한 어떤 기전 이런 연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대체당의 당 중독에 대한 얘기입니다. 자, 설탕 중독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우리가 비만이 왜 위험하냐면 결국 중독이 되기 때문에 설탕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의 뇌 사진을 보면 코카인을 흡입하는 그런 사람의 뇌처럼 그런 그 중독 중추가 막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대체당도 그런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들이 조금 나왔습니다. 어떤 치상하부의 도파민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그런 시그널을 더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일부 한다.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면을 생각해보면 당장 칼로리를 줄이고 단 걸 좀 느끼는 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유아 청소년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습성을 익혀나가는 어떤 그 습관 형성의 시기인데 그럴 때 장기적으로 쓰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죠. 두 번째는 이제 장 호르몬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. 장 호르몬은 먹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대체당을 먹어도 이런 장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또 최근에 나왔어요. 하지만 또 어떤 쪽에서는 포도당 흡수 자체를 올리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전체적으로 좋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.
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입니다. 우리 안에 미생물이 많이 살고 그 유익균을 위해서 우리가 유산균도 먹고 하는데 이 대체당이 들어가면 이런 유익균을 좀 파괴한다. 이런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체당 자체가 혈당 올리지 않는 것만으로만 생각하면은 유익할 것 같지만 그 기저에 따른 여러 부속적인 연구들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먹게 됐을 때 어떨지는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. 최근에 그 미국 심장학회에서 그 키 저널이 있습니다. 서큘레이션이라는 잡지인데 거기서 이제 커멘트를 좀 했어요. 당뇨병에서 체중 증가나 심혈관 위험을 올렸다라는 그런 연구는 사실은 비만한 환자들이 대체당을 먹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관성을 확실히 배제할 수는 없다. 또 반면에 뇌졸중의 위험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임상 연구가 좀 몇 명 있었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을 언급하고 그리고 유아 청소년기에서는 그 18개월 이상 썼을 때 조금 안 좋다라는 건 데이터가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. 그런 세 가지 연구를 근거로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아 청소년기에는 추천하지 않고 이소성 비만이 생길 정도로 너무 심한 환자에게는 체중이나 내지는 칼로리를 좀 줄이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적 시도로서 시도해 볼 수도 있다. 하지만 그 역시도 물이나 탄산수를 더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체당이 괜찮다, 무조건 드시라고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. 그렇다고 또 당장 콜라나 너무 달달한 걸 너무너무 먹고 싶다. 그런 분들을 당장 물로 먹으라 하는 건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실현 불가능한 얘기죠. 그럴 때는 대체당을 좀 사용해서 과도기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